자, 요 문제 쉽게 가는 방법이랑 어렵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아니다. 이것부터 하자. 자, 일단 모든 보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 동일해요. 1번 보기에서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보기를 보고 풀라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2번 1번과 1번에서 우리가 파악한 바랑 지문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지문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 대조를 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이건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자, 여기서 뭐부터 할까? 쉽게 가는 것부터 할까? 어려운 것부터 할까? 어려운 것부터 합시다. 어렵게 가는 거. 그러니까 밟아야 할 것들을 다 밟고 가는 방법대로 합시다. 이게 바로 공부할 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다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보시면 첫 번째 줄을 보면은 기존의 탐침의 끝에 탄소 나노튜브를 접착한 탐침 A잖아요. 그쵸? 기존의 탐침이 뭐예요? 얘예요. AFM의 기존의 탐침이에요. AFM의 기존의 탐침은 뭐예요? 시료를 측정하는 애예요. 시료를 관찰하고 시료 표면의 형상을 측정하는 애인데, 이렇게 원래 탐침이 얘였어요. 얘인데 이 끝에 탄소 나노튜브, 아주 미세하고 긴 탄소 나노튜브를 더한 고성능의 AFM을 구현했대요. B는 실제 샘플인데 C와 D는 각각 기존의 탐침으로 측정한 것, 그리고 D는 뭐예요? 탄소 나노튜브를 더 붙여가지고 신기술로 측정한 애예요.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죠. 얘는 뭐예요? 길이가 기존 탐침에 비해 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매우 길며 더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게 특징 1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기존 탐침 재료와는 달리 잘 부러지지 않고 잘 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내마모성 또한 더 뛰어나다.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그 재질이 탄소-탄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존의 탐침에 비해 시료가 탐침에 잘 달라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1번 새로운 탐침이 있는데 얘가 탄소 나노튜브를 붙인 애죠. 얘는 기존 애보다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애예요. C랑 D랑 비교해 봤을 때. 그쵸? 그리고 2번 지금 이거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탐침, 이건 뭐예요? AFM이죠. 지문에서 말하는 AFM과 당연히 연결되는 애일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이제 비교 대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접촉 모드를 사용할 때 기존의 탐침에 비해서 A의 수명이 더 짧겠군, 새로운 게 더 짧겠군. 접촉 모드를 사용할 때 수명 관련된 거를 쭉 읽어보시면은 AFM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게 뭐 쭉 읽고 AFM 뭐 접촉 비접촉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수명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접촉 모드에서는 측정의 특성상 탐침의 재료의 표면과 접촉됨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탐침 끝에 마모가 진행되면서 분해능이 떨어진다. 뭐예요? 능력이 떨어진다. 이 탐침의 능력이 떨어진다. 어떤 기계, 도구가 제 기능을 다 발하지 못하면 수명이 떨어지는 거죠. 마모가 점점 진행돼가지고 이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수명이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수명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 부분이 수명을 언급한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재료의 표면과 접촉됨으로 마모가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재료의 표면과 접촉이 되면 마모가 진행되네요. 여기에서 관련 있는 특징은 뭐죠? 재료가 탐침에 잘 달라붙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모가 덜 되겠죠. 마모가 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명이 늘어나겠죠. 더 길겠죠, 수명이. 자, B란다. 2번. A와 B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용한. 이건 지문 읽을 때 파악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STM이 전류로 측정하는 애고요. AFM은 뭐예요? 인력이나 청력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애죠. 그러니까 얘는 STM 이야기를 한 거니까 틀린 애예요. 3번. 시료가 A에 잘 달라붙지 않는 것은 이미지를 얻는데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겠군. 여기 있네요. 시료가 탐침에 묻어나오면 탐침과 시료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측정되지 않으면 뭐 얘 뭐예요? 얘 인력, 청력 이런 힘으로 측정하는 애인데 힘이 측정되지 않으면 뭐예요? 잘 달라붙지 않아야 힘을 측정하기 더 편하다는 거죠.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겠죠. 4번. C보다 D에서 실제 샘플의 표면 깊은 곳까지 더 정확하게 관측된 것은 A의 끝부분이 뾰족하면서도 길이가 긴 특성 때문이겠군. 뾰족하고 길이가 긴 특성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뾰족하며 길수록 뭐예요? 미세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탐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얘는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탐침이 뾰족한 거랑 탄소 나노튜브가 뾰족한 거랑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기존의 AFM은 탐침의 끝으로 측정을 하는 건데 A라는 애는 탐침 끝에 탄소 나노튜브를 달아가지고 얘로 측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뾰족하며 길수록 시료의 표면을 미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라는 말에 더 뾰족하고 더 긴 탄소 나노튜브가 있으면 당연히 더 정확하게 깊이 관측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5번. A를 사용할 때는 탄소 나노튜브가 탄소-탄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AFM의 이미지를 얻는데 포토다이오드의 사용이 필요 없겠군. 포토다이오드를 언제 사용하느냐를 판단을 해줘야 되죠. 보시면 포토다이오드는 단어를 찾아봅시다. 자, 포토다이오드. 자, 봅시다. 접촉 모드에서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해요. 캔틸레버가 아래 위로 이 탐침이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해 줬으면 더 이해가 편했는데 이 탐침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력이나 청력, 즉 힘에 의해서잖아요. 탐침과 이 시료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때문이잖아요. 이걸 이 캔틸레버라는 애로 측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래 위로 휘니까 얘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쵸? 그 힘에 의해 휘어지게 되고 이 캔틸레버가 아래 위로 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레이저 광선을 캔틸레버에 비추고 그리고 캔틸레버 윗면에서 반사된 광선의 각도를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보시면 포토다이오드의 사용에 이 지문에서 2번 문제도 그렇고 4번 문제 5번 선지도 그렇고 어려운 말 쓰지 말자. 깔려있는 전제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AFM이라는 애의 접촉 모드에서는 당연하게도 접촉 모드에서 측정하는 방법에는 포토다이오드가 들어갑니다. 포토다이오드가 들어가요. 접촉 모드에서 얘를 측정하는 대상, 시료, 재료를 측정하는 과정 속에는 포토다이오드가 들어가요. 그런데 포토다이오드가 사용이 필요 없겠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언제 얘는 무조건 필요하다? 포토다이오드가 어떨 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없이 그냥 얘의 과정에 대해서 과정을 서술을 해놨는데 이 사이에 포토다이오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가 빠지면 어떻겠어요? 측정이 안 되겠죠. 얘는 측정하는 필수 구성 요소인데
그러니까 필요하다 필요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미 얘의 접촉 모드, AFM의 접촉 모드에서는 당연히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게 전제인데 이것을 필요성을 논하면서 헷갈리게 만든 거죠. 당연한 전제인 겁니다. 자, 이게 어렵게 푸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해줘야 되는 분석이에요.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을 한번 봐봅시다. 쉽게 푸는 방법.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리고 그냥 언어적 센스로 접근을 해봅시다. 자, 기존에 AFM이 있어요.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입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있어요. 기존 것에서 신제품으로 업글이 됐대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신제품에 대해서 서술한 것은 장점이 하나, 두 개, 세 개예요. 장점 3개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더 잘 관측한다고 말을 해놨죠. 그러면은 보기에서 신제품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네. 근데 당연히 신제품이 나오면은 우리 신제품 이렇게 해서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이 부분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때 주의하시고 사세요.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서 신제품으로 업글이 됐는데 기존 것이랑 신제품이랑 비교를 하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새 제품이 나오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이전의 단점들을 극복을 하고 더 좋은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선지를 보면 2번이랑 5번은 지문을 확인해 줘야 되는 애기 때문에 1번, 3번, 4번의 경우 얘들로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탐침에 비해서 신제품의 수명이 더 짧겠군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했는데 시료가 A에 잘 달라붙지 않는 것은 이미지를 얻는데 신제품이 더 신제품의 특징이 기존 것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 샘플의 표면 깊은 곳까지 더 정확하게 관측된 것은 신제품의 특징이겠죠. 신제품의 특징이겠죠. 그리고 깊은 곳까지 관측하는 건 길고 뾰족한 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찾아주시는 게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요게 실제 센스로 시험에서 풀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법입니다. 맨날 제가 감으로 판단하는 거 버리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합리적인 감이고 합리적인 상식, 언어적 센스, 그리고 자신의 뭐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답이 제대로 도출될 수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풀었고, 그리고 어렵게 가는 방법으로도 풀어봤고, 보통 풀리는 애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만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리는 애가 있고, 이 문제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 낸 문제예요. 이유가 뭐냐면 보기와 지문에 나온 내용을 비교 대조하라는 식으로 내는 게 보기 문제인데,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게 나왔고, 실제로 여기서의 포인트는 신제품이라는 건데, 이 신제품이라는 A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답이 나왔고, 선지 중에 5개 중에 3개가 나왔고, 그 중에 정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기를 제시한 의도와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동일한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잘 내내죠. 잘 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잘 못 낸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근데 더 쉬운 경우도 많아요. 그냥 하나 보고 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가지고 아니다 이런 식으로 풀리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 나중에 가면은 훨씬 풀기 쉬워질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전에서는 쉽게 가는 방법으로 푸는 게 베스트고, 공부할 때는 그렇게 쉽게 가는 방법을 스스로 좀 체화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하나하나 다 판별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